안녕하세요. 저는 교보증권에서 경제 분석을 하고 있는 임동민이라고 하고요. 제가 15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했거든요. 애널리스트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 기간 중에서 한 10년 정도는 이코노미스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15년 동안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적지 않은 리포트를 썼거든요. 그래서 한 수백 편의 리포트를 뭐 짧은 노트도 있고, 그다음에 뭐 10페이지, 30페이지에는 그런 좀 긴 보고서들도 있는데 굉장히 많은 보고서를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쓰겠다는 그런 엄두는 나지는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책 한 권에다가 다 이게 풀어낼 만한 경험도 부족했다. 그리고 뭐 지식도 부족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수차례 집필 제한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책을 쓰는 거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의 장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 기억력이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있었었던 그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의 숱한 충격들, 특히 이제 금융위기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런 위기들을 겪은 기억들은 굉장히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기억들을 보고서로 나름대로 이제 분석을 하고 투자자들하고 소통하려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래도 책을 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집필 제안을 받았었을 때는 이렇게 여러 좀 그 사양을 하곤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졌고 그 하반기 경제 전망을 이제 여름쯤에 하니까 작년 이맘때쯤부터 이제 준비를 해서 여름 때 이제 하반기 경제 전망을 하게 되겠죠. 그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타날 실물 경제 금융시장의 변화들에 대해서 그동안 15년 동안 느꼈었던 제 경험이나 분석들을 좀 같이 어울러서 전망을 해보게 됐어요. 비교적 좀 과감한 전망을 하게 됐는데 느끼시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다 공통된 이 충격에 직면하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대처 그리고 또 금융시장에서는 아주 강한 흐름들이 만들어내졌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었던 15년 동안의 어떤 그런 느꼈었던 경험들과 그다음에 지금 나타나는 그런 그 충격과 변화들을 한번 다 같이 모아서 그 전망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 리포트를 보시고 이제 출판사에서 집필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때는 좀 자신감을 갖고 한번 다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집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는 그동안 이제 제가 경험하고 분석되었었던 보고서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좀 그 분석을 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리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저의 노력들이 책을 통해서 좀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애널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널리스트의 주된 임무는 실물 경제 금융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바탕으로 증권시장의 가치를 분석하고 그 분석을 바탕으로 이 투자를 제안드리는데 가장 주된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역할도 지금 어떤 증권에 투자하면 좋을 것인가 라는 이제 그런 그 직업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리곤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투자 조언은 결국 이제 포트폴리오 구축을 하는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애널리스트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도 포트폴리오 어떤 증권에 투자하고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자 하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를 하면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었을 때 투자 조언들을 경험을 하고 제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전망과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투자 제한들이 나타나게 되는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좀 혼란스러워지는 경험이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수년 전에 있었었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는 그 제안이었어요. 그 그레이트 로테이션에서 의미하는 건 뭐였냐면은 채권 금리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채권에 투자하는 매력은 없으니 그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하라. 이것이 그레이트 로테이션에서 얘기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제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채권을 투자하지 말고 주식을 투자하자. 이런 어떤 그런 컨셉들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이런 컨셉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그리고 이렇게 직관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그 이코노미스트의 관점에서 봤었을 땐 굉장히 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이 단순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전망과 제안을 드릴 때 있어서 약간은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그 기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그리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에서 이렇게 두 가지의 큰 경제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구조적 장기 침체를 극복을 해내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그런 전환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드리는 게 저의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구조적 장기 침체를 극복하고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경제적인 어떤 그런 현상들은 다 그 우량한 증권부터 자금 조달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국가가 발행한 국채, 증권인 채권의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우량한 기업들이 발행하는 증권, 주식에 의한 자금 조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큰 미래의 변화를 보게 됐었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것이 바로 국채와 주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채권에만 투자를 하고, 이때는 또 어떤 주식에만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미래의 전환을 보게 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될 기본적인 포트폴리오는 저는 우량한 국가의 채권과 그다음에 우량한 기업의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국채와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SG라고 하는 거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에 입각한 투자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투자 실행하는 그 프레임워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ESG라는 이 중요한 가치는 재무적인 성과보다도 우선되는 어떤 그 사업과 투자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이전에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어떤 그 틀을, 기준을, 원칙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투자의 기본은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기업이 그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또 지배 구조의 어떤 그런 그 원칙을 갖고 운영이 되고, 또 투자 성과를 사업을 하고 또 투자 성과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ESG가 재무적인 성과보다도 우선되는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에 너무 매몰이 됐었을 때 ESG를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ESG의 그런 원칙들을 간과하게 되면은 사실은 그 기업은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ESG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그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굉장히 클 수 있는 위험에 봉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그 투자 기준을 보는 거는 재무적인 성과를 보시는 것만큼 저는 중요하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의 ESG 활동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살펴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느끼시겠지만 ESG에 대한 투자에 대한 중요성들이 최근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ESG에 대한 그 기업의 정보들을 투자자들이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ESG의 그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G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정보들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많은 정보들을 통해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ESG에 대한 가치를 바라보시는 것이 사실은 지금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투자의 차별화된 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기만의 그 노하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ESG에 대한 어떤 그런 근본적인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또 얘기도 나누시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정보도 습득을 하시면서 ESG에 대한 그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책을 일단 먼저 보시면 좋은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미래는 항상 과거와 현재의 그런 경향들이 유지되는 가운데 바뀌는 것이 항상 미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의 미래였고, 과거에서 있었던 일들이 조금씩 유지되지만 많은 변화들과 충격 속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미래가 형성이 돼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들은 21세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21세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밀레니엄 Z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주체들로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근데 밀레니엄 Z 세대들은 그 이전의 세대와는 조금 더 다른 환경에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넷이라든지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빌리티를 갖고 아주 친숙하게 활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밀레니엄 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은행보다 먼저 그 인터넷 기기,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부분 기기들을 접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일자리 형태들도 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형태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 그 금융 솔루션도 변화하게 될 텐데, 이전의 금융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테크 기반한 어떤 금융 솔루션을 주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밀레니엄 Z 세대들이 새로운 금융 니즈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이 테크 기업들이 제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변화들, 그 네이버 페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금융 체계가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변화들이 앞으로의 미래에는 좀 더 가속적으로, 조금 더 그 비중 있게 변화되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테크 기업들이 금융 기업으로 변화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고서 쓸 때는 못 느낀 경험인데 책을 쓰고 나니까 그 말이 아주 직감이 됩니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쓴 책의 모든 부분들이 다 애정이 있고, 모든 부분들을 독자분들께서 다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한 부분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한다면, 제가 마지막에 쓴 부분일 것 같아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대공황이라는 암울한 과거와 현재를 극복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을 떠올리면 좋겠다. 희망찬 미래란 자신의 꿈과 아름다움과 고귀한 가치를 느끼는 사람들의 것이다. 제 마지막에 그 에필로그를 한번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저와 독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생각과 느낌들은 희망찬 미래를 발견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쓴 에필로그를 읽고 약간 불확실하고 불안한 미래지만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치 있는 그 삶과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에필로그를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읽으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